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조국 대표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윤석열과 만나 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마주치자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며 악수를 청했고, 조 대표는 악수는 응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자, 이 순간을 포착한 사진에 시민들은 윤석열이 쫄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눈을 한껏 부라리며 반갑다는 듯한 표정을 과하게 짓는 것은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쫄았는데 센 척을 하고 있다. 반면 조국 대표의 모습도 잡혔는데 무표정하게 윤석열을 응시했습니다. 저승사자의 무표정과 망자의 놀라는 표정 잘 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작년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검찰 출신의 박균택 당선자는 오늘 K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묻자 박균택 당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뀔 리 없다고 보고 윤 대통령은 언제 바뀔 것이냐? 아마도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8명의 국회의원 중에 8명마저 민주당 입장에 동조할 정도로 민심이 악화되고 정치인들마저 자국책을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바뀔 것이지 평소에 바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쉽게 말해 바뀌어도 쫄아야 바뀌는 거지 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현재 민심은 아직 윤석열이 쫄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악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60% 정도는 반윤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50%는 당장 끌어내리라는 입장인데 나머지 10% 정도가 혼내서 고쳐 쓰자, 끌어내리는 것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이번 총선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뜨뜻미지근한 심판론을 가진 10%가 심판 대열에서 막판 이탈하거나 아파트, 금투세와 같은 욕망 투표를 하면서 지역구에서 민주당 50%, 국힘당 45%를 찍고 비례에서는 민주 플러스 조국 50%, 국힘 플러스 개혁신당 40%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머지 국힘 30에서 35%는 아예 희망이 없으니 관건은 혼내서 고쳐 쓰자고 생각했던 그 10%입니다. 이 10%도 도저히 고쳐 쓸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릴 그 시점이 바로 인계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나왔는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부정이 58%가 나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곳의 ARS에서는 강한 부정이 61.8%가 나왔지만 전화 면접에서는 강부정이 47.9%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여층에서는 이미 윤석열 당장 끌어내려라인데 저관여층에서는 아직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강한 부정이 안정적으로 과반을 넘어야 됩니다. 현재 윤석열을 끌어내릴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탄핵, 하야, 개헌. 자, 헌법재판소의 보수 편향의 인적 구성 때문에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200석을 만들어 특검으로 털어서 하야로 가거나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두 가지 방법의 대전제는 국민투표 과반입니다. 내일 당장 국민투표를 붙여도 과반이 확실할 때 국힘에서 이탈표도 나오고 임기 단축 개헌도 추진되는 것이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언론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섣불리 추진했다가 잘못하면 윤석열은 재신임받아 3년을 꽉 채우고 자칫하면 정권 연장도 될지 모릅니다. 언론의 마타도를 다 뚫고 흔들리지 않을 국민투표 과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비로소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표가 바로 안정적인 강한 부정 50%라고 판단됩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채 그 인계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균택 당선자는 더 민심이 악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총선이 끝나고 이완돼서 진보층의 여론조사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을 끌어내릴 지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조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관건인 10%의 시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총선 직후 윤석열은 한껏 졸아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국정 동반자로 대할 것이다. 이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 대표 불편해할 사람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했고, 이것은 국힘 진영엔 모멸감을 줬고 민주 진영은 승리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10%에게는 윤석열이 이제 좀 바뀌나 하는 기대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윤석열은 이전으로 빠르게 되돌아갔습니다. 최혜병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김건희 수사를 방탄하며 김건희를 지킬 호위무사들로 검찰을 물갈이했습니다. 그 와중에 상남자라 쉴드치는 홍준표와 같은 간신배도 날뛰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는 윤석열과 훗날 묻힐 순장조로 제대로 찍혔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번 검찰 인사는 내 식구 감싸기를 해왔던 윤석열이 김건희 지키겠다고 내 식구를 내쳤다는 것이라 큰 내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 내 윤서방파도 저렇게 내쳐지는데 국힘 내 찐윤이라고 무사하겠어? 이게 바로 충격 포인트입니다. 그냥 친윤, 멀어진 친윤, 옛 윤핵관들이 이걸 보면서 생각을 고쳐먹게 되거나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계기가 분명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10%가 볼 때도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못하는 게 없구나. 갈수록 일말의 기대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5월 20일 전후로 해서 최혜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5월 말에는 국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지는 일정인데 이 과정에서 그 인계점이 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인계점 임박을 느끼는 국힘 인사들 일부가 이 말 저 말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통령에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를 약속대련 실감나게 하려던 사람도 밀려난 것이라고 총평하면서 21대 국힘 의원들 중에서 22대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사람이 무려 55명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21대 국회 때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졌지만 정치를 더 하고 싶다면 5월 말에 무슨 선택을 하겠냐는 겁니다. 자신들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때쯤에는 윤석열은 깜빵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무기명 투표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도 국힘에 희망이 있네 라는 메시지를 주고 4년 뒤를 기약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국힘은 도저히 고쳤을 수가 없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전자를 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윤석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그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절대 낮지 않다는 게 박주민 의원의 전망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국민투표를 해도 과반이 될 수 있다는 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 세게 나가야 합니다. 우상호처럼 어제의 민주당을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협치 말고 퇴치의 기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힘 낙선 의원들이 봐도 윤석열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탈하고 난리 나고 하야하거나 개헌 간다. 마치겠습니다.